안녕하세요. 모토데일리 최태인 기자입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 남양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자리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담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현대차가 이 스튜디오 담에서 자사의 준중형 세단인 더 뉴 아반떼, 이 더 뉴 아반떼 페이스리프트를 출시를 했습니다. 오늘 이 런칭 행사를 비롯해서 동시에 시승 행사까지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오늘 그동안 좀 가장 궁금해하셨던 기존 아반떼 AD가 디자인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더 뉴 아반떼 이 유출된 이미지를 보고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건데 그런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좀 깊숙이 파헤쳐 드리고 또 시승 행사를 통해서 또 주행 느낌이 어떤지 또 얼마나 많이 바뀌었고 스마트 스트림 이 엔진이 또 얼마나 또 효율적이고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이따가 시승을 통해서 자세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부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상품에 대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오늘 의상 코드가 좀 겹칩니다. 사실 의도되지 않는데 저보다 훨씬 엘레강트 하시고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제가 되게 불리합니다. 오늘 사실 이런 자리에 와서 디자인을 설명하게 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스파이샷이 인터넷에 공개가 돼서 미리 좀 이렇게 디자인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야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어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이렇게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스토리나 저희의 생각, 어렵게 말하자면 철학 같은 것도 얘기를 좀 해서 조금 더 쉽게 디자인해서 이해를 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015년도에 사실 2015년도에 제가 이 회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를 객관적으로 그 전에 나왔던 아반떼 디자인에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AD 아반떼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잘생기고 준수하고 그렇게 크지 않지만 작아 보이지 않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차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 미디어 반응은 조금 생각보다 너무 과하다, 뭘 닮았다, 밋밋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좀 시간이 지금 지나고 난 상태에서 도로에서 현재 아반떼를 보면 제 입장에서는 잘생겼지만 준수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눈에 익숙해진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디자이너로서 좀 더 개성을 표현하고 뭔가를 좀 더 자신있게 표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디자이너로서 물론 페이스리프트라는 한계를 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 단계, 한 단계가 아닌 두 단계, 세 단계 개성을 추구하고 뭔가 좀 더 자신있게 표현하려면 무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먼저 시도한 부분은 기존 차가 가지고 있는 바디 사이드의 철판은 그대로 사용하지만 프런트에 기본적으로 페이스리프트 하면 램프와 그릴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신있게 후드하고 팬더를 바꿔야지만 기존의 램프와 그릴까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후드와 팬더를 과감하게 세차 수준으로 바꿨습니다. 기존의 아반떼의 후드는 상당히 깔끔하고 정돈된 이미지였지만 현재 이미지는 기존하고 좀 다르게 강한 가운데 센터 부분에 강한 웨지와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전신 그릴의 로고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 돼서 기존보다 훨씬 더 개성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팬더와 맞물려서 이 후드의 끝부분은 기존보다 훨씬 더 강한 볼륨을 갖게 됩니다. 이 후드의 변화 덕분에 팬더와 같이 변화된 덕분에 새로운 램프의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램프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흡신적인 형태를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많은 인스피레이션을 거쳤고요. 그래서 마치 그 화살처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살처럼 저희가 그 화살의 앞부분에 화살촉 같은 디자인을 만들어서 뒷부분으로 마치 화살이 쭉 날아가는 형상을 그 라이트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램프와 그릴이 교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릴은 기존의 아반떼보다 훨씬 와이드하게 옆으로 퍼졌기 때문에 당연히 과감해진 헤드램프와 교차를 하게 됐고, 교차된 가운데 저희가 램프를 이용해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나올 차들의 헤드램프나 DR에 대한 어떤 광고를 굉장히 서프라이즈 됐고 언엑스펙티드 했던 그런 아이디어가 바로 표출돼서 형상화하는 과정. 처음 보시면 되게 낯설 수도 있고 좀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좀 사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라이트가 DRL의 시작이 그릴 안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릴 안에 라이트가 켜지는 사실 좀 많은 시도가 되지 않았던 처음 보는 형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형상화했고요. 그리고 위에 램프하고 마찬가지로 하단에 있는 턴시경 램프도 마치 위 형상과 유사한 형태의 화살과 비슷한 제트기와 비슷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날개 형상도 저희가 디자이너들이 그 제트기나 어떤 이런 형상을 보고 많이 인스피레이션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스포티하고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어서 기존의 아반떼가 상당히 평면적이고 깔끔했다면 지금은 좀 더 적극적이고 입체적인 형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측면부를 좀 보시겠습니다. 측면부를 보시면 사실 후드와 팬더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루엣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후드의 실루엣을 보시면 전보다 훨씬 더 강한 곡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하고, 그리고 이 헤드램프 주변의 부분도 전보다 훨씬 더 간결해집니다. 그래서 전과 다른 굉장히 새로운 조형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 사이드의 바디는 변경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휠에서도 최소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휠 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릴과 헤드램프가 교차하는 그런 컨셉을 유지해서 어떤 스포크가 스포크를 만들어서 교차하는 부분에서 만들어진 형상을 이용해서 계속 연결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측면에서 후면으로 넘어가실 때 보시면 저희가 앞면과 마찬가지로 거의 신차 수준의 변경 부분을 가져가는 이 데크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크를 바꾸지 않으면 저희가 램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데크 철판을 바꾸기를 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면서 램프의 형상을 프론트와 마찬가지로 어떤 에로고의 형상으로 혁신적인 형태로 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램프 형상과 데크 형상이 바뀌었지만 또 중요한 건 이 넘버 플레이트가 기존 차에서 위에 있던 것을 아래로 내려서 범퍼 하단부로 좀 무게중심을 내렸습니다. 좀 더 스포티하고 그 부분에 어떤 검정색으로 지금 저희가 굉장히 그 스포티한 이미지로 가니쉬를 만들어서 그 밑에 디퓨저하고 함께 굉장히 스포티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론트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많은 변화를 추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페이스리프트지만 거의 신차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디자인을 했고요. 아반떼가 아니라 다른 이름을 붙여도 될 정도라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디자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처음 봤을 때 이건 너무 아반떼하고 다르다. 너무 과한데 아니면 또 어떤 분은 정말 달라졌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기존하고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좀 넘치는 편입니다. 인테리어는 외장보다는 변화가 사실은 적습니다. 클러스터 하우징이나 센트캐시아 그리고 사이드 에어벤트의 형상이 좀 변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입체감을 추구를 했습니다. 기존 거에 비해서 상당히 3디멘셔널하고 칼라나 매트리얼이 좀 더 고급감을 좀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포티하지만 고급감을 강조해서 스티어링 휠이나 공조 시스템의 공조 스위치 등을 개선을 좀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 현대자동차 디자인은 사실 좀 예쁜 차를 만드는 거에 미션을 가지고
그것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실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이미지가 기존보다 훨씬 더 개성적이고 적극적이고 뭔가 소비자의 생각을,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역할을 디자인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좀 더 자신감이 넘치고 또 회사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어떤 입장으로서 앞으로 좀 많은 변화와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지금 현대차에서 지금 모든 시승차를 준비한 트림이 이번에 새로 출시한 새로 추가된 파워트레인이죠. 스마트 스트림이 적용된 시승차를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뭐 조금 지금 막 달리기 시작해서요. 조금 더 달려보면서 느낌이 어떤지, 주행 느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디자인이 워낙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일단 뭐 저희가 뭐 디자인을 뭐 이따가 기존 아반떼 AD의 디자인과 이번에 신형 더뉴 아반떼의 디자인을 같이 비교하면서 얼마나 바뀌고 뭐 물론 이따가 리뷰를 하겠지만 뭔가 좀 첫 느낌은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조금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그리 아쉬우죠? 디자인이 잠시 후 유턴입니다. 기존 아반떼 AD의 디자인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딱 뭔가 또 정갈하고 딱 뭔가 준중형 세단의 어떤 정석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굉장히 무난하고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고 워낙 이 디자인적인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 했는데 뭔가 지금 바뀐 이 더뉴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에서 아무래도 새로운 정체성을 입혔죠.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입혔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저번 6월에 열렸던 이제 부산 모터쇼에서 현대차의 디자인 스타일링 담당인 이상혁 디자이너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모든 현대차는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처럼 패밀리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룩을 입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체스를 이제 좀 비교를 하면서 체스의 말들이 각각 다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들이 다 모이면 하나의 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어떤 룰, 정체성을 모든 현대차에 반영을 해서 현대룩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반떼도 아반떼만의 그런 독창적인 어떤 스타일, 디자인을 좀 가지고 디자인을 입혔는데 좀 이게 너무 과하지 않았나,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가속을 해도 3000rpm이 넘어가는데 가속이 좀 되게 답답하네요. 뭔가 스마트 스팀이라서 그런지. 잠시 후 이따가 뭐 드라이브 모드를 좀 바꿔보면서 달려보기도 하겠지만 가속력이 뭐 그렇게 우수하다라는 느낌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기아 K3의 탑재된 스마트 스트림은 많은 호평을 받았었는데 네. 생각보다 이거는 좀 덜한가 보네요. 기아차 잠시 후 그렇죠. 아무래도 스마트 스트림이 뭐 연비
일단은 연료 효율성을 굉장히 좀 강조한 그런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5km 아무래도 이상 직진하는 운동성에 구간입니다. 있어서는 조금 기존 어떤 일반 가솔린 기존 모델이나 아니면 디젤에 비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이게 좀 고가속을 하면서 달려보니까 저속에서는 조금 답답합니다. 밀어주는 힘이 좀 부족한데 한번 탄력을 받으면 그 이후에 좀 제가속을 할 때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그래도 굼뜬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스마트 스트림이 1.6이 탑재가 됐는데 기존 모델과 대비했을 때 최고 출력이 한 9마력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연비는 한 2.0 정도 늘었어요. 즉 그러니까 마력은 줄었는데 연비가 좀 향상이 됐거든요. 파워를 줄이고 연료 효율성을 높여서 네. 좀 실용적으로 만들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토크도 한 0.7 정도 떨어졌거든요. 토크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km 구간입니다. 아반떼, 그러니까 기존의 아반떼보다는 힘이 많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떨어져 보인다? 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좀 밟아봐도 이게 좀 느껴져요. 이게 뭐 구마력이 뭐 기껏해야 일반인들이나 뭐 이런 평소 주행을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체감이 나겠냐, 얼마나 좀 그 느낌이 들겠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막상 몰아보면 정말 그 구마력과 그 토크가 떨어진 게 좀 느껴집니다, 진짜. 특히나 뭐 2000에서 3000 rpm 구간에서는 이 달리는 도중에 다시 악셀로 재가속을 해도 좀 굼뜬감이 없잖아 있어요. 가속이 좀 더뎌요. 한 반박자 정도는 좀 더딥니다. 아무래도 11월에 나올 스포츠를 기대해야 되는 거고요. 네, 아무래도 저도 스포츠 기존에 뭐 아반떼 AD 스포츠도 워낙 호평을 받았던 차량이기 때문에 이번 아반떼 더뉴 아반떼 스포츠가 올 11월 달에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물론 얼마나 더 바뀔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아반떼 스포츠가 가지고 있던 뭐 기본기나 그런 장점들을 베이스로 해서 뭔가 더 스포티한 어떤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끌어내고 그런 것들을 가미를 했다면 기대할만 하겠죠. 아무래도 K3가 뭐 판매량이 지난달에 좀 떨어지긴 했는데 K3가 아반떼를 역전할 만큼의 그렇죠. 힘을 지금 갖추고 있거든요. 상품성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그 원동력 중 하나가 이제 상품성이 강화된 건데 그 중에서 스마트 스트림에 대한 어떤 의외로 나쁘지 않다 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 아반떼는 약간 그러진 않은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뭐 이번에 일단 K3는 출시된 지가 일단은 몇 개월 지났고 아반떼 같은 경우는 약 이번 700m 더뉴 아반떼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 스트림이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조금 죽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그래도 K3와 동일한 파워트레인인 만큼 호평이 있지 않을까. 고속도로에 진입하였습니다. 성능이나 뭐 연료 정차에서 효율성에 있어서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이 워낙 호불호가 나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지금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전반적으로 지금 막 몰아보고 있지만 정말 무난한 것 같아요. 무난한 성능을 보여주고 뛰어나고 성능이 뛰어나고 퍼포먼스가 뭐 어떻고 뭐 이런 것에 포커싱을 맞춘 게 아니라 진짜 효율성을 가장 메인으로 두고 기본기를 좀 다져서 출시한 파워트레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거의 주행 코스가 주행 목적지에 지금 다 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총평을 좀 하자면 어떨까요? 지금 뭐 스포츠 모드로 뒤늦게 좀 달려보긴 했지만 네. 스마트 스트림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총평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무난하고 좀 직접 타보시면 네.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전반적으로 워낙 아반떼가 기본기가 좋았던 AD부터도 좋았던 차량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스마트 스트림 연료 효율성까지 과속 네. 방지턱이 또 있습니다. 높여서 네. 파워트레인을 추가를 했다는 거는 네. 굉장히 약 300m 칭찬해 줄 만한 좌회전입니다. 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되게 그거 잘한 것 같아요. 정말 기본적으로는 연료 효율을 좀 중요시해서 네. 그런 기본 이 노멀 버전은 그렇게 세팅을 하고 네. 또 디젤뿐만이 아니라 네. 조금 더 어떤 성능을 조금 더 원하시는 잠시 분들을 후 위해서 스포츠까지 좌회전입니다. 네. 같이 했다는 이어서 건 아직 K3가 목적지가 없잖아요. 오른쪽에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네. K3보다는 아반떼가 네.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반떼 신형을 이제 시승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디자인에 대한 이제 리뷰를 할 건데, 비판만 나올지, 칭찬만 나올지 일단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연비가 지금 현재는 좀 밟아서 15.7을 지금 네.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저희 지금 반환점, 지금 시승 코스 반환점에 도착을 해서 지금 더뉴 아반떼 차량들이 지금 주차된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반떼, 신형 아반떼가 주차된 걸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엄청 차량이 많은데, 시승 차량이 되게 많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좀 일단 전면부 디자인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차량부터 보시면 일단 기존 아반떼 AB와는 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이는 게 전면부거든요.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처음 이 전면부를 이출된 이미지를 봤을 때 굉장히 놀라고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면부에서 가장 바뀐 점은 헤드램프예요. 헤드램프가 완전한 삼각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끝부분에서는 살짝 뭐 꺾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삼각형이 베이스인 것 같아요. 삼각형으로 바뀌었고, 이 헤드램프가 지금 이 캐스케이딩 그릴까지 침범을 해서 치고 들어왔습니다. 날카롭게 치고 들어왔고, 이 캐스케이딩 그릴도 기존보다 훨씬 더 자리를 낮게 자리하고 더 넓게 좀 디자인이 변경이 돼서 좀 더 와이드한 어떤 전체적인 차체가 뭐 중중형이라서 뭐 큰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차급에 맞지 않는 뭐 좀 더 넓은 디자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캐스케이딩 그릴을 더 낮고 넓게 디자인을 했고요. 요즘 세계적인 디자인 트렌드죠. 낮고 넓게 디자인하는 게 트렌드고, 이 캐스케이딩 그릴도 전반적으로 이 전면부는 직선이 모티브인 것 같아요. 곡선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헤드램프도 이 그릴, 이 크롬 라인에서 이어지는 크롬 라인이 헤드램프 하단에도 쭉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 캐스케이딩 꺾이는 이 면에서도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DRL이 쭉 직선 기역자 형태로 연결이 됩니다. 이 기역자 형태는 최근에 투싼 페이스리프트에도 적용이 됐던 DRL 디자인 어떤 형태와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인상 깊은 거는 이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됐다는 건데, 기존에는 뭐 현대차가 뭐 원형인 헤드램프, 뭐 현대차 회장님이 일단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추구를 하셔서 뭐 원형을 좀 억지로 좀 끌고 가는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지금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지금 사구로 돼 있어요. 4개가 이렇게 LED가 박혀 있는데, 이걸 처음 봤을 때 저는 좀 부가티의 실온,
보시면 부가티 시론도 이렇게 헤드램프가 사구로 되어 있거든요. LED가 양쪽에 총 8개씩 있는데 이게 좀 조명이 켜지면 생각보다 좀 멋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전면부에서 이 사진으로 봤을 때랑 실물로 봤을 때랑 확연히 좀 차이점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실물이 더 낫고요. 그리고 이 프론트 범퍼 부분도 이 양계등이 삼각형, 헤드램프와 일맥상통하는 삼각형 형태로, 완전한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으로 방향시등과 방향시등이 자리를 잡고 있고, 옆에는 에어브리더가 역시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블랙 에어브리더가 플라스틱으로 블랙으로 처리 막혀 있고, 좀 범퍼, 프론트 범퍼 하단 부분도 기존 AD에 비해서는 좀 역동적이고 좀 영한 젊은 그런 디자인, 또 스포티하고 그런 거를 좀 많이 추구를 한 것 같아요. 또 전면부는 거의 곡선을 찾아보기 힘드네요. 다 직선이 많이 쓰여서 뭐 전반적으로는 조금 뭐 저는 AD보다는 AD가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굳이 뭐 이번 신형 더뉴 아반떼에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나마 저는 전면부가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닛 라인도 이 아반떼가 페이스리프트지만 거의 풀체인지 수준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이 현대 측에서도 강조를 했던 것이, 일반적으로는 헤드램프나 범퍼, 뭐 휠 이런 정도만 좀 디테일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더뉴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 후드까지, 이 철판 후드 강판까지 금형 설계를 재설계를 해서 뭐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드에도 이 캐릭터 라인 깊게 파고 들어오는 이런 엣지 있고 역동적인 어떤 라인, 그리고 기존 아반떼에는 없던 이 센터 부분에 두 갈래로 나뉘는 이 후드 라인까지 들어가서 한층 더 좀 강렬해 보이고 날렵해 보이고 조금 더 샤프해 보이고 이런 스포티해 보이는 이런 라인, 전면부 디자인과 후드 캐릭터 라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 전면부를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 일단 측면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측면은 일단 사이드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모든 페이스리프트 모델들이 측면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뭐 대부분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바뀐 거는 뭐 휠을 제외하고는 뭐 거의 다 뭐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동일합니다. 그냥 휠만 바뀌었고, 휠 디자인이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좀 뭔가 직선적인 어떤 느낌, 전체적인 차의 어떤 스포티함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휠 디자인도 조금 더 좀 역동적이고 좀 더 잘 달려 보이게끔, 좀 날렵해 보이게끔 그런 어떤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휠도 뭐 측면에서는 기존 아반떼 AD와는 뭐 다른 점이 뭐 전혀 없어요. 뭐 전후면 뭐 디자인이 바뀌어서 측면에서 보이는 어떤 어떤 이미지, 이 앞뒤 이미지를 제외하고는 측면의 어떤 뭐 캐릭터 라인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가장 큰 특징적인 또 디자인 요소는 휠을 제외하고는 뭐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반떼 AD의 사이드 프로포션도 워낙 비율도 괜찮고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뭐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특성상 원래 또 측면은 좀 잘 건드리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좀 원가라든지 이런 뭐 많은 부분들이 좀 더 공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안 건드리고, 일단 측면은 휠을 제외하고는 달라진 점 없습니다. 한 리어뷰로 후면부로 가볼게요. 후면이 또 되게 많이 바뀌었죠. 후면은 일단 딱 한눈에 보시면 지금 옆에 차량은 지금 조명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어떤 느낌은 소나타 뉴라이즈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 가까이서 볼 때도 지금 소나타 뉴라이즈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지 않나요? 또 아까 저희가 뭐 주행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테일램프의 그래픽, 내부 그래픽이 전면부
헤드램프처럼 뭐 직선이 모티브이긴 하지만 조금은 더 변형을 줘서 살짝 좀 번개 모양이나 좀 이런 뭐 Z자 형상을 이루는 어떤 그래픽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희도 좀 아까 오면서 말씀드렸지만 약간 타사의 기아차의 뭐 K7 어떤 내부 그래픽을 좀 이렇게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뭐 좀 전반적인 어떤 차의 성격이나 뭐 스타일 아니면 뭐 디자인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스포티하고 역동적이고 좀 젊어진 어떤 디자인 그런 엣지 있는 디자인으로 바뀐 거는 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하단에서 일단은 기존의 아반떼 AD 같은 경우는 이 넘버 플레이트 번호판이 일단 이 트렁크 상단 리드 센터 부분에 자리를 잡았었는데 이번 신형은 소나타 뉴라이즈처럼 이렇게 하단으로 범퍼 하단으로 자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또 조금 더 아무래도 차가 무게중심이 좀 낮아 보이고 그런 어떤 좀 안정감이 느껴지고 좀 고급감이 느껴지는 그런 그 위치 변경이나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의 넘버 플레이트가 자리 잡고 있던 부분에 현대차 로고가 조금 더 아래로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상단에는 후방 카메라와 중간에 아반떼 레터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소나타랑 너무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옆에 차량도 보면 또 오히려 이 컬러가 있는 차량이 더 돋보이는 것 같은데 범퍼 하단에 일단 또 투톤 처리로 블랙 하이그로시 같아요. 하이그로시인지 아니면 그냥 유광 블랙으로 도색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이그로시겠죠?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됐는데 이 부분도 더 젊어 보이고 좀 더 고성능 느낌의 그런 스포티해 보이는 디자인 요소가 가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이 후방 리플렉터도 범퍼 제일 아래 하단 부분에 자리를 옮겼고, 네,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아마 후진등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턴 시그널이고 이게 깜빡이, 그리고 이게 지금 후진등인데 후진등이 아래로 지금 요즘 현대 기아차의 추세가 이 방향지식이나 후진등 같은 경우를 다 이 테일램프가 아닌 이 범퍼 아래쪽으로 지금 자리를 좀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게 지금 요즘 현대 기아차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일단 후면부도 소나타 뉴라이즈와 굉장히 닮았지만 기존 아반떼 AD와는 또 다른 어떤 스포티한 멋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테일램프가 아직까지 이게 요 꺾이는 부분부터 이게 좀 뭔가 매끄러운 느낌이 안 들어서 좀 이질감이 좀 느껴지긴 하지만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적응이 좀 안 됐어요. 적응이 안 돼서 또 다른 뭐 이렇게 분들이 보셨을 때 너무 호불호가 나뉘는 디자인이어서 전면을 포함한 후면이, 그래서 굉장히 호불호가 나뉘고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현대차에서 추구하는 뭐 아반떼만의 어떤 개성 있는 디자인, 뭐 성격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이 모델 고유의 어떤 디자인의 특성, 뭐 특징들을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이 직선이 가미되고 좀 스포티한 걸 이 아반떼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뭐 현대차의 나름 어떤 정체성이 잘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소나타가 너무 비슷하지만 내년 상반기에 나올 소나타 신형 이 풀체인지 모델이 어떻게 또 디자인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현대차가 얘기했던 패밀리 룩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좀 현대 룩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나올 신형 모델들을 봤을 때 또 각자 고유 모델들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다르게 좀 캐치를 잘 해낸다면 그 현대에서 말했던 현대 룩이 좀 성공적으로 좀 어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 이거 그냥 뭐 패밀리룩이랑 뭐 다를 게 없잖아 뭐 이런 얘기도 없잖아 들릴 것 같아요. 네. 일단 실내 인테리어를 좀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 인테리어는 뭐 전반적으로 일단 기본 레이아웃은 기존 아반떼 AD와
한 90% 이상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근데 이제 이 공조장치 쪽에 이런 이 크롬 같은 이런 어떤 디테일적인 요소들이 좀 디테일을 좀 업한 게, 더한 거,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진 점이고요. 뭐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뭐 살짝 바뀌었고, 그거 이외에는 뭐 이 뭐 버튼류들이라든지 버튼류의 어떤 컬러감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기존의 아반떼 AD와 뭐 도어 트림도 마찬가지고 다 동일합니다. 네, 뭐 인테리어는 뭐 크게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계기판 보시면, 이 계기판에 이렇게 뭐 이렇게 카본 패턴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도트 느낌처럼 이렇게 좀 디테일이 좀 업된 거, 계기판에 들어간 거,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은 뭐 인테리어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바뀐 거는 이번 신형 더 뉴 아반떼에서는 뭐 외관 디자인과 또 스마트 스트림이라는 이 파워트레인, 그 스마트 스트림이 추가된 거, 그 두 가지를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워낙 아반떼 AD가 뭐 기본기가 워낙 뛰어나고 호평을 많이 받았던 차량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건들진 않은 것 같아요, 현대차 입장에서도. 네, 그러면 지금 인테리어도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페이스리프트 더 뉴 아반떼를 살펴봤고요. 일단 디자인과 가장 중점적인 거는 일단 디자인, 외관 디자인이랑 파워트레인, 스마트 스트림이 추가된 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디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이게 디자인이 호평을 받을지, 좀 뭐 기존 아반떼 AD가 더 낫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데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앞으로 현대차가 좀 뭔가 현대룩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하니까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현대가 지금 적극적으로 뭔가 좀 변화를 좀 추구하는 그런 입장을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반떼 시승과 뭐 디자인 평가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좀 혹시나 좀 놓쳤거나 좀 못다 했던 것들이 있다면 좀 나중에 시승차를 따로 빌려서 더 자세한 좀 깊게 파고들어서 더 자세하게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또 저희는 또 다른 시승 자동차를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모토TV 최태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